녹화를 못했네요. 이 앞에서 지금 전기력 자기력인데 그거의 근원은 전하를 우리 지난 시간에 힘만 크기만 표현했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방향도 고려해 봅시다. 1이라고 하는 입자가 2에 의해서 받는 힘을 우리가 F1 이렇게 표시해요. 그러면은 2번은 1번도 플러스고 2번도 플러스니까 2번은 1번에 의해서 청력을 받죠. 그러니까 밀쳐내죠. 그래서 밀쳐내니까 화살표 힘의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이해됩니까? 청력을 받아서 서로 밀쳐내는. 얘에 의해서 얘는요 청력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밀려나요. F1, 2 근데 얘가 얘를 밀어내면요 얘도 얘를 밀어내거든. 이해돼요? 내가 승질난다고 벽을 치면은 벽도 나를 쳐. 이해돼?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물리 시험을 보는데 3번을 봤어. 3번. 3월달 끝나고 4월달 끝나고 6월달 봤는데 첫 번째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 사람은 길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열받아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다가 혼자 타고 내려오다 화나가지고 에이 엘리베이터 벽을 쳤어. 나도 아픈 거야. 내가 엘리베이터 벽을 쳤는데 엘리베이터 벽도 나를 친 거죠. 아 이게 깨달은 거야. 아 이것은 작용 반작. 1번 관성의 법칙, 2번 가속도의 법칙, 3번 뭐 작용 반작의 법칙. 내가 여기서 힘을 가하면 그 세상 원래 다 똑같거든. 내가 하는 대로 형수한테 막 하잖아. 형수도 나중에 뒤에 가서 날 거야. 다 똑같습니다. 얘가 얘한테 밀쳐내는 힘이 있으면요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니까 얘가 얘 밀쳐내는 힘이 있어요. 이건 F2,1이라고 표시하겠죠. 그래서 얘 있으면은 반작용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처럼 어떻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서로 밀려나네. 아 청력. 오케이. 얘는 어떻게 될까? 1번에서 2번은요 잡아당기죠. 1번에서 2번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니까요. 힘의 방향은요 F12는 이렇게 됩니다. 얘가 이렇게 되면 반작용도 이렇게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서로 끌어당기는 걸로 우리가 관찰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2개 했는데 만약에 뭐가 있고 주변에 플러스나 마이너스에 핀 전화가 하나, 2개, 3개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1번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2번, 3번, 4번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얘는 아까는 지금은 이제 하나였었는데 지금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여러 개가 있으면 얘네들 어떻게? 얘네들을 그냥 다 합치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떤 거는 벡터가 이렇게 돼 있고 어떤 거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되겠지. 걔네들 그냥 다 벡터가 그냥 다 합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뭐라면 중첩의 원리라고. 하나 이상일 때는 그냥 그걸 다 고려해 줍니다. 그래서 F 이 화살표 빼버리고 F1은 뭐냐면은 2번에 의해서 1번이 받는 힘이 있고요. 3번에 의해서 받는 힘이 있고요. 또 4번에 의해서 받는 힘이 있어요. 이걸 다 합친 게 요거 하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 주변에 여러 개 있으면 그걸 다 고려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첩의 원리라고 합니다. 3개, 4개가 아니라 엄청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다 더하면 되는 거죠. 다 더하는데 그걸 언제 더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나오는 이제 그냥 테크닉이 적분하면 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요번 단어에서는 그냥 점전화, 이걸 점전화라고 하거든요. 전화. 포인트 차지. 점전화 이렇게 하나, 2개, 3개 있는 걸 따지는데 이게 하나가 아니라 주변에 이제 연속적으로 확 어떤 금속판이 있는데 전체가 이만한 게 있어. 그럼 여기 금속 도선이 있는데 전체가 이만한 게 있어. 그럼 얘네들이 이제 다 거리에 따라서 다 적분을 해주면 돼요. 연속적으로 문제가. 자, 이제 22-1번인데요, 여러분들. 책 없지? 잘 됐어. 필기하세요, 여러분.
예제 22-1 만약에 수소 원자의 수소 원자가 있어요. 그 안에 양성 원자가 있고 주변에 전자가 있어요. 원자번 1번. 그러면 그 둘의 거리가 만약에 평균적으로 5.3 곱하기 10에서 11cm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 그럼 두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중력의 크기를 구하여라. 그랬어요. 결론은 전기력이 엄청 크다. 만약에 요거를 하면서 그냥 요 문제에서는 전기력이 엄청 크다라고 하는 그 레슨을 꼭 알아주세요. 전기력만 따지면 우리가 K2 곱하기 전하량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그 둘이 떨어진 거리가 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MK 스타일이 있으니까 미터로 쓰고 이거의 제곱이라고 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는 아까 8.988 곱하기 10의 9승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를 1.602 곱하기 10의 19승 쿨롱 그래가지고 둘 다 절대값 제곱을 하면은 얘는 몇이 나오냐면은 8.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단위는 우리 과학자 뉴턴이죠. 뉴턴. 자, 둘 다 질량을 가진 입자입니다. 둘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 서로 끌어당기는 그 힘을 따지면요, 우리가 FG는 G 곱하기 M1 곱하기 M2 나누기 R 제곱합니다. G는 9.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이고요. 쏘리 9.11 지우세요. 이게 아니지. G는 아까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이고요. 각각의 질량은 몇이냐면요 9.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입니다. 이거 똑같은 거 곱한 거. 그 다음에 둘이 떨어진 거리는 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의 제곱 이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얘는 몇이 나오냐면 3.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7승 뉴턴이라는 사실 계산으로만 가능하고 실제로 측정을 할 수 없는 아주 작은 힘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랑 비교해 보면은 어떤 게 커요? 어떤 게 커요? 전기력이 훨씬 크죠. 자 그래서 소재 내에서 우리가 얘네들끼리도 서로 끌어당기는 중력이 있어 없어요? 있어. 근데 너무 작어. 그래서 그걸 고려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전기력만 따지면. 아, 근데 이게 맞나? 숫자 시간 47성이 너무 작은데? 내가 지금 문제 잘못 풀었나? 이게 양성자의 질량이랑 전자의 질량 하나가 9.11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는 9.11인데 다른 거는 이거 더 큰 값이 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 봤자도 얘는 그보다 훨씬 작은 값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계산 문제를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주는 레슨은 전기력이 서로 끌어다니는 인력보다 훨씬 크다. 훨씬. 오케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예제 22-2 그림이 없나? 있어. 예제 22-2 그림을 내가 안 넣었는데 그럼 그림 한번 봅시다.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긴 여러분들 x, y 좌표가 있고요. 여기 원점에 q1이라고 하는 플러스 전화가 있고요. 여기에서 a만큼 떨어진 거리에 q2라고 하는 마이너스 전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a만큼 떨어지고 여기가 루트 2a a는 요 빗변은 루트 2a죠. 그렇죠? 여기에는 Q3라고 하는 어떤 플러스 입자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뭐냐면은 Q1, Q3가 5 곱하기 5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를 마이크로라고 하고요.
얘는 밀리라고 해요. 얘는 나노, 그 다음은 피코인데요. 얘는 뭐냐면은 10의 마이너스 3승, 얘는 10의 마이너스 6승, 얘는 10의 마이너스 9승, 10의 마이너스 12승 그래요. 그래서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쿨롱만큼이 Q1, Q3래. 근데 얘를 우리가 10의 마이너스 6승 들고 다니기 귀찮으니까 5 마이크로 쿨롱이라고 이렇게 갖다 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5 마이크로 쿨롱이에요. 이 문제에서 Q2는 마이너스 2 마이크로 쿨롱입니다. 이해됩니까? 5 플러스 쿨롱이고 얘는 마이너스 2 쿨롱.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본 건 뭐냐면 Q3에 작용하는 날짜임은 뭔가? Q3에는요 Q1과 Q2가 힘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각각 배워본 거예요. 중첩 배우를 통해서. 알았지? 첫째, 2가 3에 미치는 걸 봅시다. F2, 3 봅시다. 하나는 마이너스고 하나는 플러스예요. 그럼 얘는 뭐냐면 여기 직선상에서 2가 3번에 미치는 힘의 방향은 요겁니다. 밀려. 그럼 이제 방향은 이건 줄 알았어. 근데 그러면 이제 크기를 구해보려면은 2가 3에 미치는 힘의 크기는 이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K2하고 Q2, Q3의 절대값을 곱해주면 우리가 힘의 크기를 알 수 있죠. 그리고 둘의 떨어진 거리, 여기에서 여기의 거리가 우리가 A라고 했죠. 그래서 A 제곱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를 8.98 곱하기 얘는 마이너스 2 마이크로 쿨롱인데 절대값이 세졌으니까 2 마이크로 쿨롱, 얘는 5 마이크로 쿨롱. 마이크로는 세져서 6승이니까 그래서 계산하면은 얘는 몇이 나오냐면은 8.988 뉴턴 이렇게 나옵니다. 자, F1, 3 해볼까요? 1이 3에 미치는 거는 K2 하고요. 떨어진 거리가 몇이에요? 대답을 좀 해주세요. 네, 제곱이죠.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있었으니까 뭐 했지만 지금 마스크 쓰는 한 명도 없잖아. 뭐. 제 대답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Q2, Q3가 5야. 그러니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K2는 값은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얘는 하면 11.2 뉴턴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1번이 3에 미치는 건 이 직선상에서 얘는 플러스야. 그러니까 힘에 미치는 방향은 어디예요? 요거죠. 그래서 방향은 이거고 크기는 요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x, y 이제 따져줘야겠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까지 했죠? 크겠지? 지운다 여기는. 자, 그럼 뭐냐면 Q3가 있는데 F1, 3, F2, 3 이렇게 돼요. 그러면 하나의 벡터는 방향이고 하나의 벡터 이거야. 그럼 둘의 벡터의 합은 해가지고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 그렇죠? 여기가. 자, 여기가 됐는데 우리가 여기가 45도, 45도니까 A 루트 A잖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여기도 45도인 걸 알 수 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했는데 그냥 우리가 숫자로 지금 나타내려면 이거 F13의 X성분, F13의 Y성분 나누고 F23의 X성분, Y성분, Y성분 빵이지. 나눠서 각각 X끼리 Y끼리 이제 더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F13하고 X 하면은 F13의 X성분입니다. 걔는 11.2에다가 요거니까 코사인 45도를 계산해서 구합니다. 정확하게 상기할 때 여러분 2학년인데 코사인 45 해가지고 값을 보세요. 이게 45도로 돼 있냐 아니면 45 라디안으로 돼 있냐 세팅이 뭐라에 따라서 값이 이상하게 나오고요. 엑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라디안이랑 안 바꾸면 값이 이상하게 나와요.
자, 이렇게 하면 이게 7.94 뉴턴이고요. F13의 Y 성분은 11.2 곱하기 위에니까 사인 45도. 이렇게 하면은 7.94 뉴턴이에요. 7.94 뉴턴. 얘는 뭐 똑같아? 자, F23는 Y 성분은 빵이죠. 23는 아까 내가 쓸 때 8.98 나온다. 8.9.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윗부분 지워버리겠습니다. 지금 계산을 계속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F3의 X는 F13의 X 더하기 F23의 X 하면은 나오는 거고요. F3의 Y는 F13의 Y 더하기 F23의 Y 하면은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얘는 그냥 말 그대로 여기서 했던 거를 그냥 더하기 해주면 몇이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1.04 뉴턴, 얘는 7.94 뉴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기가 이만큼인 걸 알았으면, XY 성분의 크기가 이만큼인 걸 알았으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은 방향까지, 벡터로 쓰는 방향까지 고려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04 하고요. X축의 단위 벡터는 I 해트 이렇게 쓰고요. 7.94 Y 해트 이렇게 씁니다. 단위는 뉴턴 이렇게 붙여주시면요. 우리가 아까 이렇게 됐던 거, 이렇게 되는 거에 합한 거 벡터를 우리가 지금 표현하는 거죠. 혹시라도 오랜만에 봐가지고 사인, 코사인 표현하는 거 모르면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걸 또 이제 그림을 안 붙였지. 이제 이 시대에서. 이제 22-3을 보고 우리가 한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이런 2차원 XY 좌표축이 있는데요. 여기 원점 부분에, 원점에 Q2라고 하는 전화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Q1이라고 하는 전화가 있는데 이 둘 다 플러스 전화, 플러스 전화입니다. 근데 상황이 이 중간에 요게 이제 2m인데 이 중간 어딘가에다가 내가 여기다가 Q3라고 하는 마이너스 전화를 둬요. 플러스와 플러스 전화 사이에 대한 마이너스 전화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 위치를 x, 0 어디에다 두는 거죠? 여기다 뒀을 때 지금 상황이에요. 그때 문제에서 여러분들 세 개의 점전화가 이렇게 x축상에 Q1, Q2, Q3가 있어. Q1, Q2 양전화, Q3가 음전화가 x 어디가 위치에 있어.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Q1이 얘가 플러스 15 마이크로 쿨롱이고요. Q2가 얘가 플러스 6 마이크로 쿨롱. 자, 그러면은 이 Q3 전화량 모르는데 얘가 어딘가 있을 때, 얘가 어디에 있을 때
알자 힘이 0인가 그랬어요. 자,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죠. 서로 인력이죠. 끌어들여. 자, 그러면은 우리가 플러스인데 마이너스가 이쯤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끌어당겨. 또 얘도 이제 끌어당겨. 그러면은 어느 쪽에 있을 때 양쪽에서 미는 힘의 네트 포스, 알자 힘이 0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가 x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자, 다시 봅시다. 자, 이제 상황을 이제 보면은 솔루션. 자, F3에 작용하는 힘은요, 2가 3에 미치는 거, 1이 3에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F13 플러스 F23 이렇게 되죠. 이거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둘의 힘이 평형에 이르는 것, 0인 곳을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x축이니까 오른쪽을 우리가 플러스로 두고요, 왼쪽을 우리가 마이너스로 둡시다. 이해됩니까? 오른쪽을 우리가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로 두고. 그러면은 이 벡터 표현된 걸요, 우리가 일단 위에 화살표 빼버리고 일단 크기로 표현하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한 걸 우리가 플러스로 표현하고 왼쪽으로 한 걸 앞에다가 마이너스로 붙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K2 곱하기 첫째 이만큼, 아니 소리 이만큼, 1,3 먼저 읽지. 1,3 얘는 거리가 몇이에요? 표현 어떻게? 맞아. 2 마이너스 x에 제곱하고 얘는 그냥 Q1, Q3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 3를 표현하자면은 2, 3는 거리가 x죠. 그래서 x 제곱하고요. Q2, Q3 이렇게. 잠깐만. 1, 3. 화살표가 아까 잘못했어. 1이 3 한 거는 인력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2가 3 한 것도 이제 끌어당기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얘가 이 한 거는 이제 끌어당겨. 얘도 얘 이제 끌어당겨.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자, 그래서 저 앞에 항은 1이 3에 미치는 요거고요. 뒤에 항 2, 3는 요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플러스,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로 도를 이렇게 정해주는 거죠. 이거가 0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거가 0이 되게. 이거가 0이 되게 하면은 K2는 K2하고 X제곱 2-X에 제곱하고 1, 3, 2, 3 있어요. 근데 K2, K 지어주고 Q3, Q3 지어지면은 Q1, Q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Q1은 우리가 15 곱하기 10-6승, Q2는 6 곱하기 10-6승 이렇게 되는 거죠. 2-X 때. 그러면은 여기서 양 변에서 10-6승은 귀찮으니까 그냥 날려버릴 수가 있죠. 이해돼? 여기는 15 마이크로쿨롱, 여기는 6 마이크로쿨롱인데 마이크로 10-6승이 양쪽에 있으니까 그냥 날려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위에 숫자 나오고 밑에는 2-X의 제곱, X의 제곱 나오죠. 그러면 이게 그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유명한 뭔 차방 정식이야? 2차방 정식. 계속해 놓고 두드리면 돼요. 그래서 공학계산해 놓고 두드리고 x를 예를 들어서 뭐 범위만 물어볼 수도 있거든. 범위가 몇이냐 그러면 x는 범위가 뭐 0에서 2지. 다른 게 있겠어. 그러면 해보면요, 우리가 x는 두 가지 해가 나옵니다. 0.775 하고 또 하나는 마이너스 3.44. 단위는 미터겠죠. 그러면 이제 두 개가 계산기가 두 개를 보여줬다고 두 개를 써놓으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이건 수학이 아니잖아.
단위가 붙어 있는 이상 이거는 지금 물리는 거잖아. 뭐가 답이에요? 얘죠. 얘가 답. 얘는 아니죠. 그래서 0.77 있는데 딱 있으면은 얘는 양쪽에서 이제 밀어내가지고 딱 힘의 평을 이루거든요. 자, 문제에서 물어봤어요. 그다음 이제 뒤에 뭘 물어봤냐면 이 상태는 지금 안정한 상태인가 불안정한 상태인가. Q3가 x 이퀄 0.775인 곳에 딱 위치해 있거든. 그러면은 얘는 지금 안정한 것인가 불안정한 것인가. 그걸 알려면 얘는 뭐냐면 원래 위치에서 딱 벗어났을 때 일로 벗어났을 때 그냥 쭉 가버리면은 불안정한 거거든. 밀었을 때 더 힘을 가할 때 일로 쭉 가버리면 불안정한 거거든. 근데 밀어도 다시 오면은 그게 오뚜기가 쓰는 거지. 그게 안정적인 거지. 그래서 얘는 이게 밀면 어떻게 돼? 쭉 가버려야 다시 와고. 쭉 가버린 거지 이 상황. 자 다시 킵시다. 켜졌어? 녹색 켜졌어? 네, 됐어. 자 봅시다. 화면에서 보세요, 여러분들. 질량을 가진 입자 주변에는 그 질량이 이제 주변에 힘을 미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다른 질량들이 너무 작아서 우리가 고려할 게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구의 질량을 따져봤을 때는 그 주변에 힘이 미치죠. 우리가 그 힘이 미치는 공간을 중력장이라고 해요. 중력장. 장은 영어로 필드거든요. 필드. 근데 만약에 어떤 플러스나 마이너스 이런 원천 전환, 소urce 차지가 있다면요, 그 주변에 힘이 미칩니다. 그걸 우리가 전기장이라고 해요. 전기장. 어떤 공간에 여기서 이게 중성이면 상관없는데 만약 어떤 공간에 플러스 전하가 막 모여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주변에는 그 플러스 전하가 힘이 미치는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걸 우리가 전기장이라고 해요. 마이너스 전하가 막 몰렸다고 해요. 그러면 그 주변에는요, 마이너스 전하들로 인해서 힘이 미치는 공간이 있습니다. 한정 공간이 있어요. 우리가 그를 전기장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에서 E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요. 좀 저기다 책에다 이게 굵은 표시를 해놨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우리가 어떤 플러스나 마이너스 차지가 있으면 이제 전기력이 존재하잖아요.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Q0라고 하는 그냥 우리가 테스트 전화 또는 시험 전화라고 하는데, 시험 전화가 그 공간상에 존재했을 때요, 그게 받는 힘을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라고 해요. 단위 전화당 받는 힘을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라고 해요. 전기장이라고. 단위 전화당 받는 힘을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라고 해요. 그러면 단위는 뉴턴 퍼 쿨롱이죠. 그렇죠? 뉴턴 퍼 쿨롱. 그리고 이게 전기장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장의 단위가요, 하나인데 표현식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가장 기초적인 표현은 바로 뉴턴 퍼 쿨롱. 단위
이 테스트 차지가 받는 힘을 우리가 단위 전환을 하는 힘을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라고 하고요. 일렉트릭 필드도 여러분들 벡터입니다. 수식으로 봤을 때 F 요거 힘이죠, 힘. 힘 곱하기 Q분의 1한 거죠. 맞아? Q분의 1 곱하기 이렇게 한 거죠. 벡터 곱하기 스칼라죠.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도요 벡터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쪽에서 이쪽, 이쪽에서 이쪽 이렇게 방향이 있고 방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돼. 일렉트릭 필드. 알지? 자, 만약에 어떤 근원이 되는 이 테스트 소스 차지 원천 전화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있다 그래요. 근데 내가 이 공간에다가 P라고 하는 위치에 Q0라고 하는 어떤 시험 전환을 딱 갖다 뒀다고 해요. 여러분들 시험 전환은 우리가 플러스로 생각을 합니다. 플러스. 여기에다 그냥 플러스를 갖다 줬다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만큼의 구가 플러스로 배전된 있었는데요. 그 공간에 내가 뽑아가지고 잘 와. 가지고 플러스 전환할 때는 테스트 차지를 딱 갖다 놨어요. 놓고 이렇게 딱 놓는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 중력 지금 생각 안 해도 얘가 얘를 밀어내겠죠. 플러스 플러스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말을 화면 안 보니까 플러스 차지가 있고요. 여기 원천 전환들이 막 있어. 어떤 이유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생겨난 플러스 차지 뭉탱이가 있어. 근데 내가 테스트 차지 플러스 전환할 때 있는데 그걸 딱 갖다 있어. 그런 다음에 딱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얘랑 얘는 서로 밀쳐요. 그래서 얘는 어디를 힘을 받냐면은 이렇게 힘을 받아요. 그렇죠? 그게 일렉트릭 필드의 방향. 자. 그래서 우리가 표현식을 하나 또 봐야 되는데 필기 안 하고 이걸로 할 때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어떤 테스트 차지를 Q0라고 주고요. 어떤 지금 플러스나 마이너스 그 소스 근원이 되는 그 차지의 전화량을 Q라고 줍시다. 그러면 이제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앞에서 쿨롱의 법칙에서 F2는 K 곱하기 줄에 떨어진 중심간에 떨어진 거리 R 제곱분의 Q 곱하기 Q0로 줄 수 있죠. 그렇죠? 자, 이게 얘가 이제 받는 힘이에요. 공간에서 받는 힘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공간에서 이 테스트 전화가 받는 힘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정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정기장의 세기는 힘 나누기 테스트 차지의 전화량이죠. 그러면 Q0. 그럼 얘를 지우면은 뭐가 되냐면요. 일렉트릭 필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근데 교수님 저 R은 뭐예요? R. 자 봅시다. 일렉트릭 필드가 있으면은 얘는 벡터라 그랬잖아요. 일렉트릭 필드의 크기가 있고 방향이 있어요. 일렉트릭 필드의 그 크기는 R 제곱분의 K2 곱하기 이 소스 차지에 있는 그 전화들 있잖아요. 걔네들 값을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그러면은 얘가 이제 방향은 어떻게 돼요? 방향은 이렇게 R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예로 들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소스 차지가 어떤 공간에 플러스 Q 그가 요만큼 존재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거기에다가 테스트 차지를 이런 P라는 위치에다 딱 갖다 놨어요. 갖다 놓고 손을 딱 떼면 어떻게 돼요? 얘는 플러스니까 얘는 측면에서 밀려나죠. 자 그러면은 이 R 저 헤트라고 하는 벡터는 뭐냐면은 여기에서부터 여기를 향하는 단위 벡터를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를 향하는 방향은 여기고 크기는 1인 단위 벡터를 우리가 R 헤트라고 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받는 이 공간에서 요거에 의해서 존재하는 작용하는 실존하게 되는 일렉트릭 필드는 K2분의 곱하기 R 제곱분의 Q 하고 방향은 여기에서부터 이쪽 방향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가 플러스부터 하는 게 쉬우니까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그 원천 차지, 소스 차지가 플러스가 아니라 어떤 마이너스에 비해
모여 있었다고 칩시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내가 또 테스트 차지를 플러스 전화 이렇게 딱 갖다 댔어요. 갖다 놓고 이제 시작하고 딱 놨어요. 여기서 이제 딱 놨어. 그러면은 이 둘 사이에는 인력 존재하죠. 인력. 그래서 얘는 얘에 의해서 이렇게 끌어당겨집니다. 그래서 힘의 방향이 이쪽입니다. 근데 그럼 힘의 벡터니까 방향 고려해야 되는데 R 벡터는 지금 여기에서 여기 향하는 거 이거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때는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K2 곱하기 R 제곱분의 6Q 값이 음수가 되는 거예요. 음수. 그래서 양수 방향, 음수 방향 돼가지고요. 이렇게 표현하면 같이 인력 마이너스면 인력이구나. 플러스면은 청력이구나. 이 F. 아시겠죠? 잠깐 여기 밑에 그림 뭐지? 자, 다음 장 넘어갑시다. 요거 예제 22까지 4는요. 좀 다시 한번 생각 풀기가 좀 길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좀 계산 과정에 좀 이렇게 좀 말릴 것 같아요. 그래서 숙제를 내도 뭐 하여튼 여러분들 공부를 하고 좀 있다가 다음 주에 풀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 하면은 시간이 좀 애매하거든요. 어떤 테스트 차지를 원천사랑 있는 곳에 놨을 때 그냥 힘을 받는다고 했고 그 힘을 우리가 전기장이라고 했어요. 전기장. 그래서 플러스 차지가 밀려날 수도 있고요. 플러스 차지가 더 당겨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 밀려나거나 당겨나거나 아니 밀려나더라도 이 테스트 차지 말고 이 원천 전하가 만약에 1쿨롱이었다면 그때 이렇게 받는 힘의 크기랑 아니면은 뭐 100쿨롱이었다면 그러면 이제 분자가 100쿨롱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테스트 차지가 받는 힘의 크기는 또 100배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전기장을 우리가 얼마나 센가 그걸 이제 시각화를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내는 걸 우리가 전기력 선이라고 합니다. 전기력 선. 여기 어딘가에 지금 전기장의 근원이 되는 플러스 전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힘이 미치는 거잖아요. 그 힘이 미치는 거를 테스트 전하가 받는 힘이 미치는 걸 우리가 전기장이라고 하는데 전기장을 우리가 시각화해서 나타내보자. 이렇게 그래서 뭐냐면은 여기에서 어떤 전하가 있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전기장이 존재해요. 전기장 존재하는 걸 이렇게 전기력선으로 이제 그려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여기가 소스 차지가 있고 점점 멀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같은 면적이거든. 내가 알기로는 같은 면적을 내가 여기에다 가까이도 그려보고요, 또 멀리도 이렇게 그려봤을 때 어디가 더 화살표가 더 많이 지나가요, 여러분들? 가까운 곳이 더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가까운 곳이 더 이 화살표들이 간격이 더 촘촘합니다. 그걸 우리가 이쪽이 더 전기장이 더 세고 이쪽이 더 전기장이 더 약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전기장을 시각화했다. 전기장을 시각화했다. 자, 그 뭐냐면은 자 앞에 좀 복잡한 문제는 안 풀었지만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어떤 플러스 차지가 있고요. 여기 어떤 마이너스 차지가 있어요. 내가 여기다가 Q0라고 하는 여기다 넣을까? Q0라고 하는 테스트 차지를 여기다 놨어요. 얘는 테스트 차지는 플러스라고 했잖아요. 여기다 주면은 얘는 얘에 의해서 어떻게 될까? 청력. 그러니까 방향이 어디야? 왼쪽. 자, 얘는 얘에 의해서 받는 힘이 인력이죠. 어느 쪽일까? 오른쪽이죠. 오케이. 화살표 오른쪽으로 되는 게 두 개야. 예를 들어서 여기다 그래요.
여기다가 내가 테스트 차지 이번에 놨어. 이 공간에다가 놨어. 지금은 소스 차지가 두 개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얘에 의해서 받는 힘은 여기죠. 자, 얘에 의해서 받는 힘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두 힘을 우리가 다 고려하면은 알짜 힘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만약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 이번에는 여기다. 그러면은 얘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얘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여기다 두면 여기다 두면 여기다 두면 여기다 두면 여기다 두면 각 위치에서 그래서 테스트 차지가 받는 힘의 방향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쭉쭉쭉쭉 따라가서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여기 이때 두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하나 점들 다 이으면 이렇게 된다. 이게 바로 전기장이 테스트 차지에 미치는 그걸 우리가 시각화한 선들이에요. 보면은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을 화살표 표시해줘. 그게 바로 전기력선입니다. 근데 이 전기력선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요, 여기 밀집된 지역도 나오고요, 전기력선이 좀 덜 밀집된 지역도 나와요. 그래서 밀집된 걸 우리가 포함해서 덴스하다라고 하거든요. 댄스가 아니라 DENS, 조밀하다 댄스라고 하고, 좀 이렇게 그렇게 좀 덜 덴스한 부분을 우리가 희박하다라고 하고, 스파르스하다라고 해요. 그냥 한자어로는 막 밀집되는 걸 우리가 밀하다, 아닌 대로 우리가 소하다라고 해요. 들어봤죠? 덴스하다, 스파르스하다. 보면은 같은 면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더 덴스하고 좀 덜 덴스해요, 스파르스. 그래서 이쪽 부분이 전기장이 더 센 거고, 이쪽 부분이 더 전기장이 더 약한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전기장이 각 테스트 차에 갔을 때 힘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그렇죠? 처음에 우리가 전기력, 인력 청해가지고 방향 지금 따졌잖아. 연습 문제 풀어볼 그럴 거거든. 자, 그러면은 전기장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다. 말이 돼요, 안 돼? 맞아요. 자, F 이꼴 MA라고 했을 때 A 이꼴 M분의 F잖아요. 그렇죠? 가속도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다. 맞죠? 네. 그러니까 방향은 이것 때문에 이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원인, 물체의 운동 상태를 바뀌는 근본 힘으로 인해서 가속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벡터에서 이거의 방향이 이거의 방향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 꼴이 비슷하잖아. 얘랑 꼴이 비슷하잖아. 이 테스트 차지가 받는 힘의 방향이 일렉트릭 필드의 방향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한 포인트 해가지고 그렸을 때 전기력선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역으로도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은 전기력선이 이렇게 있을 때요, 전기력선이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저걸로 이걸로 저걸로 이걸로 먼저 하고 저걸로 할게. 전기력선이 이렇게 지금 존재하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어떤 플러스 차지를 여기다가 딱 지금 갖다 댔어요. 그러면 이때 요 위치에서 이 테스트 차지가 받는 힘의 방향, 받는 전기장의 방향은 여기에요. 여기에요. 여기에서는요, 여기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림을 조금 잘못 그려서 그러는데 한마디로 뭐냐면은 전기력선에서 그 위치에서 받는 힘의 방향은요, 그 전기력선에서의 접선 방향. 테스트 차지 왜? 나 불렀어? 저기여서 교수님 보자. 녹화 안 돼? 잘 되고 잘 되고. 내가 지금 어떤 순간에 시험 전화를 여기다 딱 갖다 놓으면은 이 시험 전화가 여기다 두면은 얘가 여기서 이제 받는 이 원천 전환에 의해서 받는 힘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힘의 방향이 일렉트릭 필드의 방향이잖아요. 그 방향은 뭐냐면요, 이 위치에서 여기 딱 접선의 방향, 전기력선이 접선.
만약 여기다 내가 여기다 놔두면요. 그러면은 방향은 여기야 접선. 여기다 놔두면요. 거의 오른쪽으로 그냥 직선 여기 접선. 정기력선의 접선 방향이 여기 써 있네. 정장 벡터 2는 각 점에서 정기장의 접선 방향이야? 아닌데 정기장이 아닌데 정기력선의 접선인데 잘못된 것 같아요. 정기력 선으로 바꾸세요. 지금 내 설명도 이해됐지? 정기력 선 여기서 받는 힘의 방향은 접선. 이 정기력 선의 접선. 알겠지? 자, 전기장을 만드는 근원이 여러분들 플러스 마이너스나 이런 전하예요. 전하. 만약에 중성이면은 전기장 존재 안 해. 어떤 소재 안에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있으면은 거기 국부적이든 아니면 거시적이든 이제 전기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전기장이 생기는 거를 우리가 시각화한 게 전기력 선입니다. 그러니까 용어 때문에 좀 헷갈리지 마세요. 전기장은 일렉트릭 필드거든. 근데 전기력 선은 영어로 일렉트릭 필드 라인이거든. 근데 한국말로는 전기장이고 전기장 선이 아니거든. 전기력 선이거든. 그래갖고 뭐야 뭐 전력이야 순간 헷갈리거든. 자, 앞에서 여러 차례 얘기한 것처럼 전기력 선의 어떤 수직인 어떤 면을 이렇게 딱 그리면요. 그 면을 통과하는 화살표의 개수가 많으면은 전기장이 센 곳이고 화살표 개수가 적으면은 상대적으로 전기장 세기가 전기장의 크기가 작은 곳이다. 자,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원천 전하가 하나는 플러스가 왕창 모여 있고 하나는 마이너스 왕창 모여 있어요. 그 둘은 지금 이어져 있는 상황이 아니라 A라는 상황, B라는 상황, 다른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만약에 내가 시험 전화를 여기다가 딱 놓으면요, 플러스잖아. 그럼 얘는 힘을 여기로 받지. 여기로 주잖아. 그럼 어떻게요? 힘을 총력이니까 여기로 받지. 여기로 받지. 그래갖고 플러스를 띄는 이 원천 전화에서는요, 전기력선이요, 사방팔방으로 나갑니다. 나가는 방향. 근데 이제 또 다른 상황이에요. 마이너스 차지가 몰려있어. 근데 내가 여기다가 플러스 Q라고 하는 시험 전화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얘는 여기 두번 여기 두번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원천 전화가 있으면요, 그거에 있는 전기력선은 어떻게 되냐면요, 들어오는 방향으로 돼요. 이해되죠? 플러스에서 나가는 방향으로 마이너스에서 들어오는 방향. 만약에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두 개 같이 한 공간상에 존재한다고 해요. 그게 요거예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 그래서 들어가고요.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서는 나가서 어디까지 들어오겠지. 여기서도 들어오고 이렇게 그립니다. 플러스에서 나가고 마이너스로 들어오는 걸로 그립니다. 자, 봅시다. 자, 전기력선을 그리는 원칙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원칙 1, 2, 3 이러는 게 아니라 이걸 적용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려볼 줄 알아요. 지금 말한 것처럼 전기력선은 양전하에서 시작해서 음전하로 끝나는 걸로 그래요. 오케이? 만약에 여분의 전하가 있으면 전기력선은 무한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시작하거나 끝날 것이다. 자, 또 하나. 양전하에서 나오거나 음전에 들어가는 전기력선의 수는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전하량이 얼마큼이냐에 따라 비례한다. 만약에 자, 봅시다. 첫 번째랑 세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그림은요, 왼쪽에 플러스 Q, 오른쪽에 마이너스 Q 전하량이 있어요. 그게 지금 이거 그린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화살표로 그립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 3번 세 번째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는 왼쪽에 플러스 전하량이 2배예요. 오른쪽에는 마이너스 Q예요. 왼쪽은 플러스 2Q예요. 그러면은 오른쪽에서 나오는 게 2배가 되는 거예요. 2배가 되게 그래요.
왼쪽에서 이 나오는 거는 왼쪽으로 들어오는 거는 보다는 얘네들의 한 절반 되게 그립니다. 오케이? 자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A라는 위치에 있고요, B라는 위치가 있어요. A하고 B 중에서 정류장이 더 센 곳은 B. A라는 위치가 있고요, B라는 위치가 있어요. 정류장이 더 센 곳은 B. 화살표가 더 많은 데가 정류장이 센 거죠. 플러스랑 마이너스 있으면요, 이거 나중에 반도체 할 때 나오거든. 플러스 전화가 쫙 있고 마이너스 전화 쫙 있으면은 어디가 정류장이 제일 세냐면요, 중간 지점 정류장이 제일 세. 중간 지점의 정류장이 크게 따져보면 제 맥스 찍고 다시 줄어. 또 하나, 두 전기력선은 교차할 수 없다. 이건 그냥 어떤 명제 같은 거거든. 한 지점에서 그러니까 전기력선이 딱 있어야지만 두 개 교체해버리면 이제 접선을 어떻게 정의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지점에서 어떻게 전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나오지가 않는 거거든. 그래서 아무리 그리더라도 두 전기력선이 어떻게 교차하진 않습니다. 서로 이제 겹치진 않아요. 자, 두 번째 그림 요게 요거 신기하죠. 둘 다 플러스 차지가 있어요, 공간상에. 그럼 여기에서도 나오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만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신기한 지점이 뭐냐면 두 플러스 Q가 이렇게 두 개가 떨어져 있으면요, A라는 지점과 C라는 지점 따졌을 때요, C라는 지점에서는요 여러분들 일렉트릭 필드가 거의 없어요. 약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뭐 플러스 전화를 테스트 차를 갖다 놓으면은 이게 뭐 어디로 휙휙 움직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그냥 거기 그냥 있는 거예요. 이 필드가 되게 약한 곳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책에 있는 그림 아닌데 다른 데서 받았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두 금속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금속판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쳐다본 거예요. 이렇게 금속판이 있는데 여기서 쳐다봐가지고 내가 위에는 플러스로 대전시켰고요, 마이너스 밑에는 마이너스로 대전시켰어요. 이건 전기장이 어떻게 되냐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전장.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테스트 차지를 여기다가 두고 딱 손을 넣는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쭉 떨어지죠. 플러스 밀어내고 플러스 마이너스 땡기니까 이게 쭉 떨어지죠. 이게 그냥 비유를 하자면 뭐냐면은 우리 일상 여기에서 그냥 갑자기 이거 떨어뜨린 거야. 떨어지면 이제 위에서 아래쪽으로 중력장이 방향이 존재하니까, 지구 중심 방향이 존재하니까 떨어지는 거랑 같은 상황이 어떤 소재 내에서도 벌어지는 거야. 근데 중력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냥 우리가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다 당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건지. 근데 소재 내에서는요, 우리가 이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저랑 더 세게 걸면은 이 전기장이 더 세지고요, 아니면 더 약해지기도 하고요, 없애버릴 수도 있고요. 우리가 마음대로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또 어떤 무한 평면 금속판이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로 대전됐어요. 근데 그 앞에다가 내가 플러스로 대전된 어떤 점전환을 갖다 대. 그러면 이 둘 사이에는요, 이런 식으로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나와서 이런 식으로 전기력선이 되죠. 자, 이게 네 번째. 이거는 오늘 자세히 설명 못하는데 이게 좀 신기한 거예요. 전기력선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옆으로 돌리거나 봅니다. 돌린 그런 상황인데 그 안에 만약에 내가 금속 구를 내가 딱 갖다 대잖아요. 금속 구. 그러면요, 그 전기력선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금속 구 안에는요, 전기력선이 따로 통과하지 못해요. 전기력선이 만약에 전기장을 시각화한 건데 전기력선이 안 그려지는 영역이다. 그러면은 전기장이 존재해야 한다. 전기장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 내가 만약에 구도체를 갖다 놨다, 전원체, 그러면 그때 다른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전기가 잘 통하는 어떤 금속 도체 구를 여기다 갖다 놨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 도체 안에서는요, 여러분들 전기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번개 치잖아요. 번개 무슨 광하면서 번개 치는데 내가 무섭다고 나무 밑에 가 있으면은 안 된다고 그러잖아. 죽는다고 그러잖아. 근데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번개가 꽉뭐 번개 치는데 차 안에 있으면 이거 차 안에 있으면 더 위험할 것 같잖아. 차 이게 온통 금속이잖아. 근데 아니 차 안에는요 여러분들 거기는 오히려 더 안전해요. 그러니까 차 뒤에 옛날 차여갖고 뒤에 안테나 이만한 게 있다 그러면은 번개 어서 와라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게 요즘 그런 거 없잖아요. 이렇게 자동차 안테나 뒤에 이런 거 없잖아요. 차 안에 있으면요 여기는 이제 도체여가지고요 차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들 전기 번개 쳐도 감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차가 번개에 이렇게 딱 맞았다고 해보세요. 그래도 그 안쪽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발생하지 않고요 발생한 그 전기가요 금속 그 차체 따라가지고 그냥 지구 속으로 그냥 쓱 들어가 버려요. 근데 이제 뭐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여러분 나무는 도체예요 부도체예요? 나무가 전기 통하는 건 못 들어갔죠. 부도체지. 근데 부도체인데 그 옆에 있으면은 나무가 팍 받고 전기가 어떻게 땅속으로 갈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절연체니까. 근데 내가 그 옆에 대고 있으면 그냥 나는 그냥 전기가 통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통해서 나무 통해서 간다면 나무 통해서 나무 전기가 이제 휴게해서 땅속으로 이제 다 들어가 버리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누구야? 너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번개 맞아서 그 사람 죽는 거야. 번개 치는 날 무서우면은 차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알겠죠? 이렇게 하고 59분이네? 12시네? 수업 지금 끝낼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연문제, 연습문제나 조금 설명도 하고 쉬는 시간 없이 조금만 더 하고 끝내는 게 어때요? 근데 지금 생각한 진도는 내가 앞에 아까 좀 복잡한 문제 안 풀었잖아요. 그걸 안 풀었는데 나는 이제 22장까지 올라가면 진짜 잘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마지막 페이지거든. 좀 배고프더라도 지금 가봤자 식당 사람 바글바글하고. 자, 요거는 그냥 가볍게 봅시다. 이거는 그냥 시험 억지로 물어보거나 하지 않고 뭐냐면 사실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뉴턴 고전력학을 하고 대부분 그냥 여기까지는 했어요. 근데 대학물리 2는 안 하고 왔어. 근데 여기 했던 내용이 그 거의 비슷한 상황이 지금 여기서 똑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중력장에 있으면 이게 떨어지잖아요. 중력과 속도 G로 받아서 떨어지잖아요. 자, 만약에 내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로 대전된 금속판이 있어. 그럼 거기에는 이제 전기장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기장은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플러스1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려져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전기력선을 화살표를 그릴 수 있잖아요. 있는데 내가 만약 거기에다가 질량을 가진 질량 M을 가진 플러스 Q의 전화량한테는 전화량이 딱 났어. 그러면 얘는 여기다 딱 놓으면 뭐냐면 여기다 이렇게 놓은 것처럼 이게 놓으면 어떻게 해요? 자연학활 나죠. 자연학하면서 점점 속도가 이제 빨라지는 거죠. 그거랑 이제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전화량 Q인 전화가 받는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표시를 했죠. 그러면 이제 역으로 뭐냐면은 F는 Q, E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전하랑 Q를 가진 전하가 여기 전기장 안에서 받는 힘은 F 이퀄 Q2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또 질량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F 이퀄 MA는 언제나 맞는 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중력과 속도, 그냥 가속도 A는 뭐냐면은 M분의 Q, 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저기 상황에서 다시 맞게 표현하면은 Q 곱하기 전기장의 색이 어떤 값이 크기가 있을 것이고 M 되고요. 얘는
여기가 플러스 y 방향이면 여기는 뭐예요? 마이너스 y 방향.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y하고요 핵 이렇게 쓰거나 그리고 아니면 뭐 ijk 이렇게 쓰죠. 한 다음에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은 아래 방향으로 저 입자는 가속도를 가지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전자 칠판이었으면 이거 펴놓고 여기다가 그냥 써도 되는데 지금 요거밖에 없어 지금. 자, 요거 연습 문제에서 몇 개 선별해가지고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건 최소한 여러분들이 좀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연습 문제 2번에 보면요, 쿨롱의 법칙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이런 상황입니다. Na 플러스 이온과 Cl 마이너스 이온이 결합을 하고 있는데 둘 사이가 0.5 나노미터예요. 그러면은 이게 5옹스트롱이거든. 실제 결합한 길이가 이렇게 되게 작아요. 몇 옹스트롱 돼요. 그 둘이 5옹스트롱 떨어져 있어요. 그럼 그 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어요. 크기. 방향 그런 거 말고 이제 크기만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냐면은 검정색으로 쓸게요. F는 K2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 그런데 하나는 Na 플러스 하나는 Cl 마이너스인 상황. 그래서 8.98인가 하고 Cl 마이너스 9승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0.5 나노미터죠.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얘는 크기만 구하는 거라 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없이 그냥 절대값 생각하면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의 제곱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두 개 곱한 거. 그래서 따지면은 얘는 2.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답은 단위는 뉴턴이 있네요. 자, 여러분들 요거 2학년 학생들이니까 이런 얘기 할게요. 얘 전하량 쿨롱이죠. 쿨롱 단위. 얘는 뉴턴, 뭐 미터 제곱 이런 복잡한 단위가 있어요. 근데 내가 MKS 단위계를 다 맞췄으면요. 여기다가 이거 풀 과정 가운데 일일이 단위를 써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단위 안 써도 MKS 그 단위 그걸 다 따라서 했으면요. 단위 안 써도 돼요. 안 쓰고 그냥 숫자 그대로 딱 계산하잖아요. 그럼 이거 나오고 좌변에 있는 게 뭐예요? 힘이죠. 뉴턴이죠. 그러니까 내가 옳게 계산했으면 그 남는 건 도대체 뉴턴밖에 없는 거야. 미터 제곱, 쿨롱 제곱 다 지워줘. 알지? 복사하게 쓰면 이렇게 써도 뭐 괜찮습니다. B번 보이죠? 만약 나트륨 이온이 Na 플러스가 아니라 리튬 플러스로 그리고 Cl 마이너스가 브롬 마이너스로 대체된다면 답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둘의 떨어진 거리도 0.5 나노미터라고 그냥 같다고 하면 그 힘은 어떻게 되는가? 바뀌었어. 똑같죠? Na 플러스건 Li 리튬 플러스건 각각에 나타내는 최소 전하량 일가가 나타내는 전하량 다 똑같으니까 생긴 게 뭐든 다 똑같습니다. 뇌운에는 구름의 윗부분에 40쿨롱의 전하량이 있고요. 구름의 윗부분에 구름 아랫부분에는 마이너스 40쿨롱의 전하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그 둘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대략 한 2km가 떨어져 있다. 이 전하에 작용하는 둘 사이의 전기력은 얼마인가? 똑같죠. 식 하는데 자, 그다음 상황도 같은 식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망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필기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영상으로 봐야지. 나 영상 안 올 수도 있어요. 영상은 의무가 아니야. 누가 올린다고 나한테 월급 더 준 것도 아니고 그냥 구독자도 별로 늘어나지도 않고 뭐 나도 힘들면 안 올 수도 있고 녹화했는데 이게 지워질 수도 있어 여러분.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그다음 요 식은 똑같죠. K 8.99 곱하기 16중 그 다음에 곱하기 하나는 40 플러스 40 쿨롬 또 하나는 마이너스 40 쿨롬 플러스 40 마이너스 40 다르죠. 그리고 2km래요. 2 곱하기 미터니까 킬로는 10에 3승하고 제곱하면 되죠. 근데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그냥 뭐 절대값으로 해도 되는데 그냥 마이너스로 했어요. 자, 그러면은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3.6 곱하기 10의 6승. 아 이제 좀 큰 숫자 나왔어. 뉴턴 나왔어. 마이너스는 뭐라고? 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고려했을 때 크기만 고려하면 우리가 다 절대값 취하면 되잖아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고려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인력, 플러스 값이 결과가 나오면은 청력. 알았지? 그럼 저거는 이제 당연히 플러스 40kg 마이너스 40kg니까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는 거죠. 인력이 여기서 수학적으로 마이너스 값에 붙으면 인력이. 알았죠? 자, 5번 볼까요? 5번 숫자를 보시면 7.5 나노쿨럼의 점전하가 4.2 나노쿨럼의 점전하로부터 1.8m 떨어진 위치에 있다. 한 입자에서 다른 입자에 작용하는 전기의 크기 1년간 1000년이다. 이 앞에 문제랑 거의 비슷하네요. 이거는 여러분들 셀프로 그냥 풀어보세요. 답은 8.74 곱하기 시너스 8승 뉴턴이거든. 8.74 곱하기 시너스 8승 뉴턴이고 얘는 다 플러스니까요. 청력이 청력. 여러분들 이거 직접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안 할게. 자, 양전하 요 그림 보이죠, 여러분들? Q1, Q2가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고요. 둘이 거리 D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자, Q1은 플러스 3Q고요. Q2는 플러스 Q예요. 문제 나와 있죠? Q1은 플러스 3Q, Q2는 플러스 Q. 두 개의 작은 구슬이 수평으로 이렇게 어떤 절연 막대에 이렇게 딱 껴 있어요. 근데 둘은 전하량을 띄고 있어. 그러니까 수평으로 이제 마찰이 없는 데 있다 그런 게 뭐냐면 서로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힘이 가하는 거에 따라서 밀어내거나 끌어당기거나 그럴 수 있다는 얘기. 이렇게 고정돼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Q1 여기를 이제 원점으로 잡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어떤 미끄럽게 막대를 절연 막대를 따라서 미끄럽게 미끄러질 수 있는 어떤 작은 구슬이 놨죠. 자, 얘가 어떤 위치에 있을 때 평형 상태가 되는가? 그런 문제예요. 어떤 위치에 있을 때 평형 상태가 되는가? 자, Q1은 3Q라고 했고요. Q2는 Q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간에 있는 작은 구슬 있잖아요. 작은 구슬. 우리가 거기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나타나는 전하량보다 Q라고 합시다. Q. 자,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가지 힘을 고려 봅시다. Q1이 Q에 미치는 힘이 있죠. 그리고 Q2가 Q에 미치는 힘이 있죠. 이 두 가지를 우리 고려해요. 자, 이거가 힘의 크기가 같았을 때 어떤 평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둘이 같아지는 그런 상황을 dx, d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x를 우리가 정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쿨럼의 법칙에서 수식을 표현하면요, k2 곱하기 q1 곱하기 라지 q 그죠? 그래서 q1과 라지 q 사이의 거리는 그래서 x입니다. x. 그래서 분모는 x 제곱 되죠. 여기서는 k2 곱하기 q2의
아직 Q 됐고요. D 마이너스 X가 되죠. 그의 제곱 곱하기. 이해됩니까 이 관계식? 관계식이랄 것도 없어요. 그냥.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D는 1.5라고 주어졌어 보니까. 그래서 D를 1.5 마이너스 X로 줘. 그러면 양면에서 얘 지워지고요. Q 지워져요. 근데 Q1은 우리가 3Q라고 하고 Q2는 2라고 그랬어. 그치? 얘는 얘고 얘는 얘예요. 그러면 이게 또 우리 대수학교로 돌아가는 거죠. 값은 다 알고 QQ 지워버리고 이제 숫자만 남는 거지. 분 자에는. 그럼 분모에 X제곱이 되는 그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돼요. 그래서 2차 방정식 우리가 이렇게 놓고 풀어보면은 얘가 0.634 나오고요. x가 0.634 나와. 미터. 그러니까 1.5m 중에서 0.634일 때 이 둘의 힘의 크기가 평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봐야지. 그러면 이제 Q가 양전할 수도 있고 음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단 Q로 놓고 이제 두 힘이 이렇게 가야지건 이렇게 가야지건 두 힘의 크기가 같은 데로 우리가 지금 찾은 거잖아. 이해되죠? 그랬을 때 그게 x가 0.633m. 근데 어떤 경우가 안정적이냐? Q가 양전할 때가 얘가 안정적이야? 아니면 Q가 음전할 때가 안정적이야? 그 알아서 생각해봐. 예, 제가 고맙습니다. 번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앞에 했던 것처럼 얘가 얘에 미치는 거, 얘가 얘에 미치는 거 중차별 원리 따라하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3번하고 10번을 여러분들이 숙제로 한번 직접 풀어보세요. 알겠죠? 3번하고 10번을 한번 직접 풀어보고 그 다음 시간에 다른 문제들 한번 더 풀어보고 이렇게 22장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좀 빨리 끝날 것 같은데.